신혼부부가 만약에 여력이 되면 절대 전세를 먼저 시작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신혼부부 특공은 반대입니다. 인천은 조금 아직까지 갭 차이가 벌어지지 않은 지역들이 좀 자, 올해 10월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 부부입니다. 네. 네, 따끈따끈하겠네요. 네. 자, 내 집 마련을 꼭 하고 싶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남는 목돈이 3천만 원 정도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하락할 때까지 돈을 모아서 갭 투자를 해야 할지 3기 신도시 신혼 특공을 넣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거주 지역은 인천이고 부부 합산 소득은 연 7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어렵네요. 둘 다 쉬워 보이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연을 듣고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요? 3천만 원으로 어떻게 사? 현실적으로 3천만 원으로 뭐 진짜 현실. 살 수 있는데 지방에는 살 수 있는 데가 아직도 있고 그쵸. 잘 찾아보면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네. 실질적으로 단돈 3천만 원으로 네. 뭔가 갭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네. 여기에서 이제 대안을 또 마련을 한다면은 네. 일단은 여기서 질문을 보니까는 뭐 신혼특공을 넣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 물어보셨어요. 네. 이제 예비 신혼부부고 결혼 예정인데 다행히 전셋집은 마련을 한 걸로 네, 이렇게 네, 되어 네.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신혼부부 특공은 반대입니다. 이유는 어떻게 되십니까? 이유는 첫 번째 경쟁률이 세졌어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정책을 냈을 때 네. 원래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이 있었거든요. 네네. 특공에 대한 소득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옛날에는 100이었다고 가정하면은 네. 지금 120으로 늘어났어요. 140 이렇게. 아, 그럼 예전보다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또 신혼 특공에 들어갈 수 해당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경쟁이 경쟁이 더 더- 과열됐고 그리고 네. 지금 시장 자체가 네. 또 분양의 과열 시장이에요. 네.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음. 이렇게 신혼특공이 나오는 물건 하나하나마다 네. 넣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죠. 그리고 사전청약 있는데 네. 사전청약도 쉽지 않아요. 이게 13점 만점인데 네. 12점인가 13 만점이에요. 근데 그 만점을 거기 이제 당첨이 되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만점 가까이 만점에서 1점이 빠지거나 만점이 돼야지 네, 네. 돼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경쟁률이 높고 조금 확률적으로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신혼특공이나 3기 신혼특공이나 네. 전부 다 확률 싸움이에요. 근데 그때 되면 좋지만 안 됐어. 네. 그러면 근데 안 됐는데 지금 상승장이야. 그럼 집이 올라가.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잖아요, 그런 시간의 기회비용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미 올라가는 부분들이 지금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은 네. 올라갈 수 있는 집들을 한 개를 마련해 가지고 가는 네. 게 오히려 신혼특공으로 큰 돈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 돈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면 내 돈이 아니죠. 네. 예, 그러면은 그거보다는 작더라도 내 돈을 손에 쥘 수 있는 갭 투자로 미리 사놓고 네. 나중에 돈을 좀 모아가지고 전세 한번 돌리고 들어가는 방법이 네, 네. 오히려 이제 현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이제 첫 번째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제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해결보다는 제가 이제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신혼특공은 아니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네. 근데 진짜 현실 조언이네요. 예, 근데 어제 제가 이제 그 실시간 하는데 네. 어떤 분이 그 과천 지정타 S4를 당첨이 돼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꿈의 분양인데 그거. 10년 묶였는데 어떻게 하냐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뭐래 축하합니다. 어. 다행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자랑하셔도 됩니다. 단 네. 자랑할 때는 밥 사고 자랑하세요. 어. 원래 아들 자랑이라 맞아, 맞아. 뭐 이런 거 돈 그쵸, 자랑할 그쵸. 때는 그쵸. 밥을 사줘야 돼요. 그치, 그치.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하고 네. 10년이 묶이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10년 묶일 동안 걔들은 계속 성장하거든요. 떨어질 땐 떨어지지만 올라갈 땐 확 올라가는 최상급지고 경기도에서 제일 좋은 데가 그만 얘기하세요. 과천. 부러워요. 저도 넣었거든요. 부러움 지는 거예요. 안 부럽습니다. 네, 저도 넣을 수 있으면 자격 조건 이제 넣을 수 있으면 넣고 네.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때는 저도 이제 과천 같은 경우도 도래했으면 지금 집이 없고 바로 앞에 과천 지정타가 들어와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기적으로 바로 앞에 있으면 넣으라고 얘기했지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뭐 1, 2년 동안 분양을 넣지 말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아까 신혼부부와 같은 맥락이에요. 네. 예, 확률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나 3천만 원 있는데 갭 투자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 어떠하냐?
갭 투자 3천만으로 돈 벌 수 있는 거 있어 그러면? 뭐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사실 3천만으로 경기도에 할 수 있는 데는 입지 여건이 지금은 좀 안 좋은데 사실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네. 불과 석 달 전만 하더라도 네. 경기도에서 제가 좀 저평가라고 생각되는 데서 3, 4천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제 아는 지인은 부산에서 조금 틈새를 활용해 가지고 한 2,800만 원? 네. 대단하시던데 정말. 2,800만 원으로 네. 얼마 전에 이제 계약을 했었어요. 네, 네.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인천이잖아요. 네. 근데 다행히 인천은 조금 아직까지 갭 차이가 벌어지지 않은 지역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면요. 지금 결혼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 지금 갭 투자를 한 개를 하셔도 돼요. 만약에 더 좋은 이상적인 건요. 네. 지금 신혼집이 전세가 아니고 거주야. 네. 거주면은 거주지를 마련했고 다른 이제 신랑 쪽 신부 쪽에서 집이 한 채가 있으면 네. 신부 쪽에 한 개가 있으면 네. 신랑이 한 개를 더 사도 돼요. 왜냐면은 결혼을 하면은 한 개는 비과세가 돼요. 중과가 안 돼요. 5년 내에 팔면은. 5년 동안? 네, 5년 내에. 그래서 여력이 되면은 두 개를 사서 결혼을 하고 한 개를 네.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좋은데 그런 여력이 안 돼서 전세를 구하셨으니까 지금 대출이 안 되잖아요. 전세를 그쵸. 구했으니까. 네.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았으면 대출이 안 되니까 3천만 원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부모님 찬스를 조금 이용해야 돼요. 근데 부모님 찬스가 그 5천만 원 정도까지는 네. 5천만 원 정도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증여할 때. 네, 증여할 네. 때 10년 동안 5천만 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엄마 그 신랑 쪽 신부 쪽에 각각의 부모님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5천만 원 안쪽에서 1억 내에서 뭐 8천만 원도 없고 7천만 원 좋아서 한 1억에서 1억 초반대 돈을 네. 부모님 찬스로 만들어서 네. 한 1억 초반 네. 정도로 만들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인천에서 거주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단순하게 싼 데를 들어가면은 안 되고 그렇게 이제 목돈을 좀 부모님 찬스를 써서 간다면은 네. 지금 인천에서 그래도 가격 여력이 조금 괜찮은 데가 제일 좋은 데는 송도죠. 송도인데 송도와 바로 가까이에 있는 연수구 쪽에 연수구 쪽에 용적률이 조금 낮은 거. 용적률이 150 정도 이하면요. 향후에 재건축이 되지 않더라도 네.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이 낮을수록 가격 상승 여력이 조금 상대적으로 더 커요. 그냥 일반적으로 용적률 200% 300% 있는 것보다 그냥 뭐 한 150 미만으로 100% 있다. 이러면은 처음에는 모르는데 나중에 노후가 될수록 이게 좀 가격 상승 여력이 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연수구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제역하고 뭐 동막역 그다음에 동춘동 네. 동춘역 그 사이에 보면 아파트들이 쫙 많이 있어요. 네, 네, 근데 네. 거기에 원인지역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하고 더블역세권을 이루거든요. 그 사이에 보면은 대지 지분이 낮은데 아직까지 역세권이면서 돈이 작게 들어가는데 한 7천, 뭐 한 8천, 그다음에 잘 찾으면은 한 네. 5천까지도 있을 수 있겠는데 네. 지금 그거는 확인 안 해봤다 아마 없을 수도 있는데 한 7천 정도로 네, 네.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데를 한번 보시던지 아니면은 7호선이 이제 연장돼서 성남 연장선이 네. 되거든요. 네. 그래서 쭉 이제 올라가는 라인인데 그쪽 라인에서 이제 부평구청역 주변에도 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뭐 7호선 라인 중에서 거기 부천시청역에서 네. 신중동역이 있어요. 그 사이에도 보면은 조금 저렴하게 갭을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했던 뭐 1억 미만, 네, 그다음에 네. 한 7, 8천, 뭐 1억 미만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거주 목적이 나중에라도 이제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전세가 있고 나중에 차선책으로 실거주로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네. 부천 쪽, 부천인데 네. 인천이랑 붙어 있는 가까이 붙어 있는 부천 쪽하고 인천의 연수구랑 아니면 이제 부평구청 주변 사이에 네, 보면은 괜찮아요. 내가 여기를 얘기를 한 이유가 갭 차이가 조금 작은데 네. 이제 7호선 연장이라는 게 있고 신중동역이나 이 사이는 한 코스만 더 신중동역에서 한 코스만 더 가면은 이제 그 GTX B 노선, B 노선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본의 아니게 이제 인천에서 뭐 조금 싸게 들어갈 수 있는 데 얘기를 했는데 더 싸게 들어갈 수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가격이
오르는 여력과 변화가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들어갈 네. 수 있다고만 좋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한 지역들은 주변의 변화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에 있는 네. 거고 그래서 이런 지역으로 그 돈으로 들어가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네, 네. 생각이 조금 들긴 드는데요. 네. 뭐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결론은 3천만 원으로는 못 들어간다. 하지만은 각 부모님한테 5천만 원 미만 한도 내에서 부모님께서 찬스를 조금 쓰고 하실 수 있다는 부모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네. 그걸 이용해서 돈을 조금만 더 모아서 하는 방법들. 네. 근데 뭐 지금 뭐 신용 대출을 해서 뭐 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뭐 연끌 예, 한다는 분도 연끌도 많고. 있는데 네. 뭐 이제 고액 연끌은 좀 위험하고 그쵸. 아직까지 뭐 몇천 정도의 네. 추가 연끌은 아직까지 네. 상관은 없을 것 같으니까 네. 그 방법도 뭐 좀 상관은 없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네. 상황을 저희가 따져보고 네. 또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또 실수 없게끔 네. 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자,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하잖아요. 네. 저도 명색이 재무상담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이제 아까 질문이 여러분 이거였습니다. 신혼부부 질문이었는데요. 10월에 결혼이 예정이시고요. 예비 신혼부부시고 내 집 마련은 꼭 하고 싶다. 너무 하고 싶다. 근데 결혼하고 나면 남는 돈이 3천만 원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하락할 때까지 돈을 모아서 갭 투자를 할 것인지 신혼특공을 할 것인지 이런 얘기를 네. 하는 건데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남는 돈으로 집을 살려고 하냐? 결혼 비용을 결혼 비용을 아껴라. 집이 정말 사고 싶다면 너희들이 지금 집중하는 게 결혼식이냐 아니면 진짜 미래를 위한 안정된 주거 환경이냐 네. 잘 따져봐라. 근데 이분들은 지금 결혼도 하고 싶고 그리고 집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 둘 다 안 되는 거지. 네. 그 둘 중에 뭘 포기해야 되지? 고민을 했을 때 이제 질문을 보니까 집을 포기한 거예요 지금. 나중에 근데 어떻게 안 될까?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 결혼식을 네. 신부한테 만족스럽게 하지 못하잖아요. 평생으로. 평생 따른 예전에 아. 제 이제 대학원 때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제 유학이 결정이 된 거예요. 네, 학위를 네. 받으러 유학을 미국을 네. 간 거죠. 네. 그래서 네. 신혼여행을 되게 그냥 조촐한 데로 갔다 온 거예요. 신혼여행 안 간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냥 우리 뭐 커피 마시러 좀 멀리 외곽 나가는 것처럼 갔다 온 거예요. 네, 네. 그 지금까지 그 소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가치도 좀 따져야 되고 그리고 또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의견은 동의를 하는데 경제적 가치에서 이제 또 관계적인 가치에서 뭐 어른들이 네. 이제 갖춰야 되는 형식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무시 그런 못하죠. 것도 조금 무시는 못할 것 같긴 해요. 그런 걸 이겨내면서까지 집을 마련하고 싶은 것이냐. 그래서 잘 살면 좋은 거죠. 네. 그런 걸 이겨내면서까지 진짜 집을 마련하고 싶은 거라면 이제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어차피 네. 선택과 포기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분들도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선택의 기로에 선 거예요. 네. 근데 이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5년 후, 10년 후의 인생이 많이 바뀔 거라서 네. 물론 다 중요하죠. 뭐 안 중요한 네. 게 어디 있겠습니까? 결혼할 때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쵸. 할 건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저는 예전에 이런 사례를 봤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속상하게 한 딸 아들이 됐어요. 결론은 뭐냐? 결혼식을 1,000만 원을 했어요. 그냥 무슨 자취 생활 하듯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몇 천만 원을 다 투자를 한 거예요. 그분들이 벌써 10년 지났거든요.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사례만 보고 무조건 결혼식은 조촐하게 하는 게 좋은 거야라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그 1,000만 원으로 결혼을 하는 결정을 내리기까지가 엄청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분들이라고 뭐 좋은 집, 뭐 좋은 신혼집, 냉장고 이런 거 안 하고 싶었겠냐고요. 자기의 원하는 것들 많이 추스려내면서까지도 나는 이거 선택하겠어라고 의지를 두 분께서 합치고 맞아요. 그걸 또 부모님께 이렇게 설득이 되겠어요? 혼나지? 근데 계속 얘기해서 좀 부모님 속상해 하시지만 그렇죠. 딱 밀고 지나갔는데 다행히 잘 된 거죠. 근데 그 정도 의지가 있어서 내 집 마련 꼭 하고 싶다라는 거라면 아직 결혼식을 안 올리셨을 테니까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쵸. 인생의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네. 빨리 뭔가 현재보다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네. 좀 잘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네. 부동산도 접근할 때
허허벌판인데 여기 뭐 되겠어. 현재만 보고. 하지만은 맞아요. 이미지화 시켜서 여기에 뭐가 들어오고 이거를 딱 보이지 않는 그림들을 딱 그 평면을 보면서 봐야 맞아요. 돼요. 그러고 좀 가치 투자를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그냥 지금 현재에 대한 부분만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네. 미래를 조금 잘 그쵸, 그거 그쵸. 하면서 하는 게 오히려 좀 현명한 판단이 될 수 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미래를 상상을 해서 그 미래가 내가 만약에 노인 됐을 때 이렇게 네. 재테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노후를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럼 진짜 무섭잖아요. 그럼요. 그걸 계속 상상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조금 빨리 맞아요.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신혼부부가 지금 너 전세를 좀 구했다고 했는데 차라리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실거주에 그 거주로 갔으면은 네. 제일 이상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고 전세로 신혼부부가 만약에 여력이 되면 절대 전세로 먼저 시작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집을 먼저 사서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실거주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내가 집이 있으니까는 네. 좋고 마음의 안정이 안정이 좀 되고 되죠. 네. 나중에 또 재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수단으로도 수단을 쓰고. 사용되는 거죠.